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 강의를 이제 두 번 듣고, 아직 만능 카드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여튼, 순간의 생각으로 만능 카드화를 하면서 최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게 영광이보다 좀 더 쉽다라는 느낌이어서 저는. 왜냐면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저는 거인의 노트 책을 두 번 읽고 이제 이거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한동안 교수님의 김 교수의 3가지 영상을, 그 관련된 영상을 정말 미친 듯이 찾아보고 돌려보고, 뭐 명절 때도 이동할 때도 돌려보고, 어디 걸어갈 때도 그냥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사는 거죠. 약간 이렇게 친숙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은 동기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와 개념과 자주 쓰는 용어, 저거를 왜 쓰는지, 저게 중요성이 뭔지, 이걸 좀 많이 누적해서 들으면 교수님 강의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그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여튼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기록에 대해서, 결국 기록형 인간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거인 되기, 이런 주제입니다. 누구나 거인 되기. 그래서 이 거인의 노트에 대한 제목을, 유래를 말씀해 주신 감동적인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여성분께서 본인이 이제 엄마가 됐지만 그 공부할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컴플렉스가 있고 공부에 한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해서 되게 한켠에는 마음이 안타까움도 있고 한도 있었는데, 나이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일기생이시래요. 일기생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거인이 될 수 있겠더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과, 그때 이제 내가 거인, 그 아이들을, 나는 지금 뭐 이런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려서 더 높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동료들도 우리의 서로의 어깨에 올라가서 그렇게 같이 보고, 그러한 어떤 꿈을, 이렇게 자기 꿈을 얘기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인이라는 그것과 이제 교수님의 노트, 이게 이제 연합이 돼서 거인의 노트라는 제목이 정해지셨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수님께는 이걸 가르치면서 하나의 결과이셨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강연에 가실 때마다 이걸 하실 때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뭉클해지고, 이렇게 좀 본인도 이제 감동이 되셔서 굉장히 모티베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하면서 나에게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감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주고 있는가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보통은 가능성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나를 생각해 주고 내 잠재성을 확인해 가면서 그 미래를 꾸려나가는,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유명한 퓨처 셀프 책이죠. 퓨처 셀프 책처럼 미래의 나를 감각해 주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연결되는 것이 누적적인 삶. 네. 그러니까 휘발되는 삶, 누적적인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시 기록에 대해서 나오면서 결국 기록의 무기가, 기록의 장점이 뭐냐, 결국 누적해 나갈 수 있다는 거다. 누적적 삶이 가능하다는 거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휘발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기록해 나아가면 이것을 누적할 수 있을 뿐더러 다시 그것을 생각해 줌으로써 완전히 내 것이 될 뿐더러 이제 그것이 나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성장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결국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은 학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은 학교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은 삶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이 어떤 고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삶의 현장 자체가 우리에게 배움의 터전인 학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고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핵심은 감각하는 나다. 감각하는 나가 그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일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각해 가면서, 그게 바로 가장 나의 순수한 나다. 교수님 표현은 가장 퓨어한 나다. 그게 바로 가장 순수한 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남과 일과 또 일을 하면서 성취하는 기쁨, 또 일을 감각하는 과정 속에서 쌓아지는 의미. 예, 결국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그쵸? 성취감도 없고, 그쵸? 이게 사이클인 것 같아요. 성취를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고, 또 의미를 두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성취로 이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휘발하고, 이 모든, 우리가 그 만남과 그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일상 터전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지식이 휘발될 수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 발생된,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만남을 통해 발생 지식이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생각을 넣어주고, 다시 의미를 찾고, 통찰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게 습득 지식이 되는구나. 모든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이게 발생 지식이 있고, 그 발생 지식을 누군가는 다 휘발해버리지만 우리는 거기서 깨달음 한 조각, 한 단어만 갖고 와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사람의 대화를 속에서 뭘 캐치했냐면, 이게 실제로 사람들 안에 부정적 무의식이라는 게 무섭구나. 예. 그리고 부정적 인식.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이래, 뭐 이런 식의 인식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 의식, 막 이민 찬론자, 약간 이러면은 한국은 다 안 좋아, 이런 인식, 한국 사람들은 다 피곤해, 뭐 이런 인식들, 그죠?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긍정 인식이, 긍정을 찾을 수 있는 인식 능력, 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런 순간의 생각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조금만 지나면 휘발해버리지만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기록해두고 나중에 이걸 다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책 한 권이 나올 수도 있는. 김경직 교수님, 최근에 김교수 3가지의 김경직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45권의 책을 제작하신 다작의 그런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그 누적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더라고요. 수많은 책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 항아리를 만들 때 이제 걸으신대요. 그러니까 책을 쓰려는 건 아니고 본인이 걸으시면서, 예를 들어 집중이란 단어다, 집중에 대해서 생각을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걷는 속도가 가장 생각의 속도가 자연스러운 속도다. 그래서 막 하면서 생각나는 거 쭉 와가지고 메모에 적어서 항아리에 넣어두고, 그러다가 이제 지필이 막히면 그럼 다른 것도 다른 항아리로 해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감각을 누적해가지고 잘 체계적으로 정리했더니 책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만의 통찰이.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융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일단 융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지식을 만났을 때, 지식이 발생되고 어떤 통찰이 발생됐을 때 이를 다시 기록하고, 다시 거기를 다시 보면서 내가 그 기록을 하면서 나의 그 통찰을, 잠재성을 느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다시 보는 것의 중요성은 내 잠재성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진정한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이 누적되면 내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성공 가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제가 가장 이 강의를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바로 시작을 해버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록의 제3의 경험. 그러니까 제1의 경험이 있고 제2의 경험이 있고 제3의 경험이 있어요. 제1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 다 하신 경험이에요. 3분 듣고, 강의 3분 듣고, 예를 들어 강의 3분 듣고 순간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듣고는 이제 생각을 이어주죠. 되게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뭔지 모르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3분 하고 순생생음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키워드 요약이 핵심이에요. 키워드 요약. 그러니까 키워드 요약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까 그 2분 강의 들으면서 저에게 오히려 다가온 거는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송이쌤 같은 경우에는 본계적, 저 단어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수미쌤 같은 경우에는, 수미쌤 자신감 가지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의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듣고 키워드로 뽑아낸 거죠. 그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튼 그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를 줄였다는 것은 2가지 효과가 있어요. 뇌에 각인시키기가 참 좋다. 그죠? 그리고 2번째로는 그게 알고 봤더니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 강의 어차피 다 저희가 30분 동안 이거를 해도 다 기억 못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발표한 것도 내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건져도 난 성공이라는 거지. 인식 자체가. 그럼 부담이 일단 적어지죠.
10분 강의를 들어도 저는 이제 이 제3의 경험만 이제 기억이 나도 이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본식 세뇌 교육의 교육 과정이 거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라는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생각력이 발달돼서 그것을 융화시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적용력이 좋아야 사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데, 여튼 제1의 경험은 결국 핵심은 키워드 요약, 극단적 줄여서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2의 경험은 30분을 듣고 기억에 의존해서 쭉 만능 노트를 뭐 적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교수님이 순식간에 이건 그냥 넘어가셨어요. 이런 과정을. 그러면서 제2의 경험은 이 메모를 만능 노트를 읽으면서 생각의 이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자기 구조화 시켜서 자기 그 내용으로 만능 카드를 만드는 것이 제2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아이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까 새로 하신 분들이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한번 세분화 시켜봤어요. 만능 노트를 적었을 때 어떤 내가 과정이 일어나지? 그래, 나는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요걸 결국 나눌 생각을 저는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뭔가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유튜브에 올려야지, 나는 이걸 블로그에 글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아웃풋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타성의 아웃풋. 그래서 이타성의 마음으로 내가 만능 노트한 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까, 그리고 나를 전달할까, 내 생각을 전달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성의 마음으로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내 것으로 효율적으로 또 이해를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만능 카드를 적을 때 어떻게 내가 내 방식으로, 내 표현으로, 내 언어로, 내 키워드로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내가 쉽게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효과적인 구조화를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구조화를 막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차도 바꿔봐요. 목차 줄이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많아, 쫙 줄이고. 그리고 요게 있으면 좀 더 임팩트가 강하겠다, 이러면 이제 요거를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목차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제 생각을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나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인용되면서 융화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결국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최종 단계에 생각하신 게, 이게 만능 카드가 예를 들어 10장이 모이면 같은 주제에 결국 이게 책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책을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기를 많이 해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주의자. 자, 여튼 제3의 경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능 카드 작성이 제2의 경험, 제3의 경험은 역시 말하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이말티가 생각났고요. 이타성의 말하기 파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이것이 이제 한 달 동안 지속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제 말하기도 되게 단계가 있는 게, 이제 말할 때 그냥 만능 카드를 쓱 보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만능 카드를 안 보고 한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습을 한 3번 정도 하시고 오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 뇌에서 순간의 생각으로 생각나는 것을 논리를 먼저 짜고, 아니면은 키워드로 요약으로 이렇게 아까 그 본깨적처럼, 예를 들어 본깨적 하면 보고 깨닫고 적용한 거, 그럼 근데 3가지 딱 얼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거 2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분 딱 강의 끝나죠. 맞는 카드 없이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또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시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외부 익스플리시트, 임플리시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록으로 삶을 3가지, 기록을 통해서 3가지 필수 능력 바꾸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메타인지 능력을 알아야 된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내 삶을 바꾸는 필수 능력 3가지. 메타인지 능력, 2번째 전략 설계 능력, 그리고 3번째 지식습득 능력,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 금방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으로 와닿았던 건 이 제3의 경험, 그죠?
요게 또 이렇게 고급적인 단어로 싹 해주니까 느낌이 확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2의 경험에서 맞는 카드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학우들에게 좀 공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능성이님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캔 대학의 용어 사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용어 사전이 너무 어렵다, 용어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이타성이라는 단어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성, 그럼 되게 각자마다 이해한 이타성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협업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튼 오늘 좀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는데, 우리 이 이모틴을 하시는 또 이 동기생 분들과 함께하는 이 말하기 파티가 일단 너무 소중히 감사하고, 제가 오늘 최대한 저도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지 않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